카카오 엔터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 있고요. 이 소식이 가슴 아픈 이유는 카카오 걱정 때문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그룹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악명이 높은 회사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비판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이 카카오만 유독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 앱 카카오톡의 메가 히트로 인해서 전 국민의 폰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확장성의 위력으로 수많은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하면 무조건 성공이다라는 그릇된 믿음을 따라서 엄청난 자본이 카카오가 벌이는 사업들에 몰렸었고, 거의 모든 자본의 목표는 상장이 아니었던가. 상장을 이뤄내서 투자금의 몇 배로 엑시트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식으로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뱅크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는 카카오페이, 거기에 카카오 게임즈까지 상장을 시킨 다음에 국민들이 쎄함을 느끼게 되고 그 비판의 여론이 매우 심각해지게 된다. 카카오의 자회사 무한 상장이 과연 정상인가? 누가 봐도 비정상인 것이 무작정 자본금 때려 박아서 묻지마 M&A를 통해서 인수합병 혹은 몸집 불리기를 하고 이름 앞에 카카오 석자 붙여놓고 몸값이 뻥튀기 되면 상장을 시켜서 투자자들이 몇십 배 혹은 몇 배를 불려먹고 경영진들 또한 돈방석에 앉는 이러한 레파토리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뒷감당을 해야 되는 로직이라는 거죠. 주가만 봐도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주가 모양이 하나같이 똑같은 이유는 로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회사인 카카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사업회사가 계속 빠져나가는 그림이 카카오 그룹의 모든 상장사들의 주가를 이렇게 만들었고, 결국은 개인 투자들이 손해를 또안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시장에서 카카오는 더 이상 중복 상장이 힘들어진 건데, 왠지 이 회사만큼은 한 번 더 상장을 시도해봐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자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로엔 등을 인수한 뒤에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었던 카카오 엔터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딱 하나만 보완하면 상장이 가능할 것만 같은데 라면서 타겟을 잡은 것이 바로 매물로 나왔던 SM 인수였습니다. 다만 인수 전의 경쟁 상대가 하이브였고, 하이브는 결코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는 무리수를 두게 됐는데, 바로 시세 조종이라는 카카오의 가장 큰 무리수가 사법 리스크로 엄청난 위기로 돌아오면서 인수합병 담당자 배재현과 김범수 의장이 엄청난 고비를 만나게 된다.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에 본격적으로 노출이 돼버린 겁니다. 참고로 배재현은 로엔 인수를 지휘하는 등 카카오 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의 설계자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배재현은 SM 인수 과정에서 잘못 둔 무리수가 화근이 되어서 그전에는 카카오 그룹의 실세였는데 결과적으로 사임을 하게 된다. 카카오 엔터는 태생부터 모여든 투자자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확장을 시켜서 상장을 하는 것이 목표였고, 앞으로는 상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는 갈 길을 잃은 상황이며 결국 매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같이 뻥튀기 상장을 해서 몇 배로 돈을 불려서 이제 벌어가는 그림이라면 투자금 규모랑 투자 시기에 맞는 밸류에이션대로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가져가면 되는 건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상황이 꼬여버린다라는 거죠.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IPO도 매각도 어려운 카카오 엔터, 주주간 계약 신경 쓰이는 카카오. 카카오는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줄여서 PIF, 싱가포르 투자청, 줄여서 GIC 등 카카오 엔터의 주요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경영권 매각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투자자들은 앵커 PE가 12.42%의 지분을 갖고 있고, 싱가포르 투자청이 5.1%,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5.1%, 그리고 중국 텐센트가 4.61%를 보유 중이고요. 나머지는 카카오가 66%를 보유 중입니다. 홍콩의 앵커, 싱가포르의 투자청,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중국의 텐센트, 각 국가에서 이지머니를 위해서 달려들었다가 손실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각자 셈법이 달라서 꼬여버렸다는 거죠. 일단 투자한 지 10년 차가 다가오는 홍콩의 앵커 PE는 엑시트가 매우 간절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2016년에 카카오 엔터 자회사 포드트리에 1250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2020년에 카카오 M에 2098억 원을 투자했고, 급한 만큼 지분 매각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빨리 카카오 엔터를 팔아서 회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사우디랑 싱가포르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이들이 기대한 기업 가치가 무려 11조 원입니다. 심지어 상장을 한창 준비했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애초에 기준이 IPO다 보니까 손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고, IPO 재추진 혹은 분할 매각을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투자자 간의 셈법이 달라서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카카오엔터가 상장이 어려워지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야기합니다. 투자 성격과 시점이 다른 FI들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매각에 나서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당장 에식트가 필요한 투자자와 밸류를 지키려는 투자자 간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구로 또 등장한 것이 바로 미국 상장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했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상장을 검토 중이며 기업 가치 20조 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사우디 국부펀드가 시총 11조 원을 바라는 것도 혀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시총 20조 원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이고, 심지어 카카오엔터는 상장을 해도 SM의 가치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20조 원이 되냐는 거죠. 지금 한국 시장에서 상장이 안 되는 컬리도 미국 상장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게 매우 비슷한 겁니다. 미국 상장이 이렇게 만만한가? 성장 가능성이 없는 회사들의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목적으로 미국 상장을 시켜도 되는 그런 만만한 시장이었는지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다 똑같은데 미국 상장을 검토해봤으나 역시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후문입니다. 컨텐츠 업종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미국 상장은 하나의 대안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엔터는 네이버 웹툰이랑은 다른 입장입니다. 카카오엔터가 콘텐츠의 가치나 사업력 문제 때문에 상장이랑 멀어진 게 아니잖아요. 콘텐츠나 음악 사업과는 상관없는 외적인 부분에서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은 게 문제인 겁니다. 회사의 수많은 주요 주주들의 목표가 애초부터 가치를 뻥튀기 시켜서 털고 나가는 게 카카오의 상장 방정식이었는데, 이 로직이 더 이상 재탕이 불가능해졌고 심지어 사법 리스크마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사법 리스크라거나 중복 상장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인 실적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연결 기준 매출액이 계속해서 정체였고 3년 연속 단기 순이익 적자가 이어졌으며, 그렇게 누적된 적자로 2024년 말 기준 결손금 규모는 2조 원을 웃도는 형편입니다. 최대 주주인 카카오는 당초 IPO를 추진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 상황과 현재 업황도 어렵지만 진짜 문제는 향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죠. 고로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카카오 엔터의 사업은 크게 세 파트고요. 하나는 미디어, 둘은 음악, 셋은 스토리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사업이 바로 미디어인데, 카카오 엔터는 애초에 영화나 드라마 업계에서 버티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우선 쟁쟁한 경쟁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CJ 엔터 같은 경쟁자들은 영화관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 엔터는 영화관도 없고 OTT는 치고 올라오는 입장에서 경쟁이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웹툰, 웹소설 사업인 스토리 사업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킵하고 싶어 하는데, 멜론 사업이 중심인 뮤직 사업과 미디어 사업만 이제 분리 매각을 원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카카오는. 근데 또 다른 투자자들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웹툰, 웹소설의 카카오 피코마가 일본에서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카카오는 킵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지만, 그리고 다 안 나오는 사업들만 판매를 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 생각에는 재무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피코마처럼 잘 되는 사업 위주로 파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재무적 투자자들도 똑같겠죠. 왜냐면 다른 두 사업은, 미디어랑 음악은 제값을 받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 지분을 66%를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다른 투자자들이랑은 셈법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참고로 카카오 자회사 12곳 중에서 순손실의 순서를 보면은 카카오 엔터가 제일 심각한데 2,456억 원 순손실, 카카오 게임즈 유럽이 1,115억 원 순손실, 카카오 게임즈가 958억 원 순손실, SM 엔터 재팬이 302억 원 순손실 순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의 부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고, 그렇다고 성장하는 상황도 아닌 게,
2024년 매출은 1조 8,1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를 했습니다. 성장을 해도 모자란데 감소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음악 사업부는 1조 10억 원으로 0.2% 증가. 나머지 두 사업부는 매출이 오히려 후퇴를 했는데 웹툰의 스토리 사업부는 4,971억 원으로 6.3% 감소. 미디어 사업부는 3,145억 원으로 8.6% 각각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카카오엔터의 순손실은 압도적으로 높고 규모조차도 그러니까 매출조차도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희망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정답은 희망은 없다라는 거죠. 카카오그룹은 작년에만 수익성이 불투명한 계열사 22곳을 정리했습니다. 카카오엔터도 이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카카오엔터를 정리하면 단기적인 수익성은 나아질 것이며 반면에 카카오가 애초에 목표했던 글로벌 콘텐츠 제국으로 거듭나는 오랜 수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